자, HMS 수학 과제 탐구 동아리, 올바른 수학의 학습 방법, 질문과 증명을 통한 능동적 학습의 여섯 번째, 이번에도 온라인 모임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유튜브, 자, 온라인 이제 실시간 라이브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초 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HMS 수학 동아리원 여러분들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자, 잘 듣고 있는지, 잘 들리는지 자, 확인이 된다면 네라고 좀 쳐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최초 공개, 즉 거의 라이브를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건데, 자, 그래서 무엇을 주제로 하려다가 이제 딱히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1회차 모임부터 5회차 모임까지 열심히 발표한 게 있고, 결과적으로 결론물도 이제 잘 나왔기 때문에 이제 오늘의 주제는 이제 고1 수학 개념 및 지금까지 동아리원들이 발표한 주제를 총괄해서 좀 복습 및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네, 이번 6차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첫 번째 주제였죠. 바로 1차 모임. 자, 첫 번째 만남 시간을 가졌던 바로 제가 첫 번째로 진행했던 주제죠. 바로 삼각형 내각의 합입니다. 자, 삼각형 내각의 합이 몇 도인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몇 도? 180도죠. 근데 항상 얘기했지만 왜 180도인가? 이거에서부터 수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온갖 기하 공식과 공식의 기하적인 공식 수직 공식의 제 시작은 바로 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왜 180도인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증명했냐? 동의각과 억각을 이용해서 증명을 했죠. 그래서 삼각형이 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왜라고 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다고 했죠. 자, 지금 근데 선 하나 끄면 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아 이게 뭐 어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 선 하나 끄겠습니다. 자, 아이고 좀 떨어졌는데 평행선이에요. 평행선.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읽고 이어봅시다. 자, 답 나왔죠? 자, 잘 보시면요. 여기 있는 각 이렇게 해가지고 동의각 이렇게 해서 얻각 얘는 막국지각. 억각이나 동의각이나 결국에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 개의 각이 한 군데로 모여 있습니다. 즉 평각은 몇 도다? 바로 180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통해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왜 180도인가를 첫 번째 모임 시간에 증명을 할 수 있었죠.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두 번째 모임 시간에 가졌던 주제죠. 바로 복소수와 복소 평면 쪽인데, 자, 일단은 오늘 복습하는 거는 이제 고1 과정 쪽에 주요 내용을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복소수의 대소 비교, 요게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복소수는 대소 비교가 가능할까요? 자, 봅시다. 이거 많이 얘기했었는데 이게 제 영상 전에 거 찾아보시면 복소수의 대소 비교를 제가 증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역시 이 수학 HMS 수학 동아리에서도 다뤄보고 싶어서 꼭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숫자 2랑 3이 있는데 자, 2랑 3이 있으면 당연히 여러분은 뭐가 더 크다 그랬어요? 3이라고 더 크다는 숫자를 말하겠죠. 자, 그럼 봅시다. 이 아이랑 3i가 있어요. 자, 그러면 2보다 3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2i하고 3i도 3i가 더 큰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다 들어는 봤을 거예요. 복소수는 대조비교가 불가능하다 라고 어디서 많이 들었죠. 자, 아까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왜 180도인가도 왜를 증명했기 때문에 얘도 당연히 왜인지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 이유는 뭘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그 여러분 HMS 수학 동아리원들 학습지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복소수는 대소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오죠. 자, 그럼 두 번째 앞에 1번과 같이 답한 이유를 귀류법을 이용하여 증명하시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귀류법은 뭐 별거가 아니라
얘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i가 포함된 이 수는 바로 뭐죠? 허수죠. 복소수죠. 그러니까 얘가 허수가 아니면 실수라고 생각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if라는 표현, i가 실수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게 바로 기류법의 첫 번째 시작이죠. 자, 그래서 i가 대소비교가 가능하다고 가정을 해보면, 즉 i가 대소비교가 가능하다는 거는, 그러니까 된다는 것은, 즉 어디에 나타낼 수 있다?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수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과연 나타낼 수 있는지는 총 세 가지의 기준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만약에 i가 양수 0, 음수 이렇게 세 가지의 케이스로 우리는 나눠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i가 0보다 클 경우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요, i 제곱이 0보다 크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왜냐면요, 우리가 제곱을 하면 똑같이 제곱돼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실수 제곱하면 어떻게 되냐? 0보다 크거나 같다.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상식이죠. 자, 그런데 i 제곱은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1이라는 거 배웠죠. 자, 이게 0보다 크대요.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i는 0보다 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i는 0이에요. 똑같이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기 때문에 얘가 는 0이에요. 자, 마이너스 1이 0이다 라는 것은 거짓인 명제입니다. 얘도 틀렸어요. 자, 마찬가지로 i가 0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i 제곱이 얘는 0보다 크게 나오겠죠. 자, 똑같은 경우죠. 똑같은 경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짓인 명제가 돼요. 자, 결론적으로 i가 어떻게 뭐 0보다 크다, 0보다 같다, 0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경우에도 이 대소 비교에 관한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거 확인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i는 대소 관계를 정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복습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 파트로는 이제 인수분해랑 절대부등식 쪽을 합쳐놓은 쪽을 한번 보자 이거죠. 자, 요 부분이 일단은 인수분해 파트에서 요게 매우 중요한 공식이었죠. 자, 요게 어떠한 문제에서 활용이 됐느냐. 일단은 기본적인 인수분해에 관한 응용 문제부터 이제 이거에 대한 삼각형의 판별 엄청 많이 나왔죠. 자, 이 부분도 그 제가 수학상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 그쪽 문제를 풀은 그 영상 칠판에다 강의하는 강의를 보시면 이 부분에서도 세부적으로 나타낸 것을 더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수분해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를 보고 있어요, 저한테. 자, 그래서 봅시다. 이게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느냐? a 더하기 b 더하기 c,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밑에 지금 눈치를 챈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부분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또 인수분해가 되느냐가 밑에 나오죠. 자, 2분의 1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a의 제곱이죠. 자, 지금 제가 표현 하나 잘못한 게 있는데 눈치채셨나요? 자, 제가 방금 요거에서 요거로 인수분해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지금 HMS 동아리원분들 지금 채팅창에 제가 뭘 말을 잘못했는지 누가 한번 적어볼 수 있을까요? 자, 그렇죠. 바로 제가 뭘 잘못했냐면 인수분해라는 표현을 사실 쓰면 안 되죠. 자, 인수분해라는 게 뭐냐면요. 인수분해가 뭐냐면 바로 곱의 꼴로 이루어진
정리가 돼야 인수분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하는 요식은 뭐다? 변형식일 뿐입니다. 요게 사실 삼각형합 판별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용이 된 거죠. 자, 요거에 대해서 삼각형의 판별 한번 더 얘기를 해드리자면,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얘기를 할 겁니다. 주로 정삼각형 얘기할 때 나오는데, 자, 이 식이 있는데 우리가 정삼각형이 되려면 요게 0이 되거나 요게 0이 돼야 돼요. 자, 근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 요거 말할 때 제가 상당히 웃긴데, A, B, C가 0,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 되려면 A, B, C가 전체가 다 0이 되거나 A는 하나가 마이너스가 되는 무슨 삼각형? 엄청난 삼각형. 엄청난 삼각형. 뭐 어떤 삼각형이 만들어지는지 저도 모른다고 앞서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에서 0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요 세 개를 다 더했어요. 자, 앞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실수를 제곱하면 뭐가 된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도 0, 요거도 0, 요거도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A는 B, B는 C, C는 A가 돼서 결론적으로 A는 B는 C다라는 정삼각형 꼴로 이렇게 판별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HMS 동아리원분들 학습지 잘 작성하고 계시죠? 자, 제가 말하는 곳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를 봅시다. 자, 이건 제 4차 모임에서 절대 부등식 얘기를 할 때 했었죠. 자, 요게 0보다 큽니다. 자, 방금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얘가 왜 0보다 크다라는 것을 크거나 같다라는 거에 바로 증명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인수분해 아닙니다. 정리가 되고 실수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다. 즉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이 절대부등식 증명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말을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 파트. 제가 이 HMS 활동의 복습을 온라인으로 주최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4차 모임 얘기할 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2차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죠. 2차 부등식을 얘기를 하는데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 목차에 2차 부등식이랑 관련이 있다고 빨간색 빗줄이 쳐져 있었어요. 자, 요거는 어디에 우리가 연관이 되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위 세 개를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을 비교를 하고 연관성을 찾아보는 시간이에요. 자,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2차가 붙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2차는 뭐냐면 2차 식을 뜻하고, 즉 2차 항이 0이 아닌 수로 존재하는 그런 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형은 2차식의 무슨 꼴? 기본 꼴을 저는 적어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식입니다. a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를 뜻하는 겁니다. 자, 요 세 개를 비교하라는 거 어렵지 않아요. 2차 방정식은 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는 0이 되는 거고요. 2차 함수는 여기에 뭐가 붙는 거냐? f, x, 뭐 f는 y, 여러 가지 y는 뭐 이런 게 붙는 게 2차 함수고 2차 부등식은 요거 대신에 이런 부등호가 붙는 게 2차 부등식을 푸는 요거 들어가면 안 되죠. 이거 방정식이죠. 이렇게 부등호가 들어가는 식이라는 게 바로 2차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2차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 이 부분도 얼핏 옛날에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2차 부등식을 풀기 위해 기본이 되는 것. 자, 여러분이 수학에 관한 뭐 교과서를 본다든지 참고서를 보면요, 그 2차 부등식 풀 때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이 있으면 얘가 0보다 크면
얘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0보다 클 경우에는 이렇게 나눠져서 얘기를 한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부등호가 나면 이 사이값이다. 그냥 이렇게만 설명하고 있는 수학 참고서들이 90%예요. 자, 이게 왜 그런지, 항상 왜 그런지에 여러분은 궁금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부등식을 풀기 위해 기본이 되는 거. 자, 요거를 우리가 2차 함수꼴로 한번 나타내고요. 이렇게 식 정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프상에다가 나타냅니다. 그래프상에 나타내서 이쪽으로 위로 가는 것은 양의 범위, 밑으로 가는 것은 음의 범위. 즉 2차 부등식을 풀기 위해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얘기하면, 자, 뭐가 기본이다? 자, 채팅창에 빨리 쳐주세요. 뭐가 기본이다? 2차 함수가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방금 제가 예시 들었던 거 여기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있으면요, 일단은 인수분해에서 얻을 수 있는 거, 자, 2랑 3이 x축이랑 만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얘를 표준형으로 좀 바꿔봅시다. 그러면 5x, 그러면 4분의 25니까 여기다가 얼마를 더해줘야 되냐? 4분의 11 더해주시면 되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나타낼 건데, 그러면 요쯤 찍히겠죠? 얘가 요점 찍히니까, 어쩐지 이상하다 싶었어요. 자, 4분의 25, 잠깐만. 4분의 24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돼야 되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있으면 지금 만날 수가 없죠, x축이랑. 여기 있어야죠. 자, 그래서 지금 6이니까 이렇게 함수 모양이 만들어지겠구나 라는 거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축은 여기 x는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2랑 3이다 라는 것을 요 식을 통해서 확인을 했죠. 자, 그래서 이 식을 풀기 위해서 이 2차 부등식의 범위,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면 우리는 어느 범위를 구하시면 된다? 여기 있는 요 범위를 구해달라라는 게 문제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는 x의 범위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증명할 줄 알아야만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부등식의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옆에 있는 것도 한번 봅시다. 옆에 있는 건 마이너스죠. 똑같아요. 마이너스도 당연히.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6이니까 이렇게 한번 나타내 주고요. 그래서 x축과 만나는 x좌표가 1하고 6이겠구나 나왔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7의 제곱, 그러면 4분의 49니까 여기다가 더하려면 플러스 4분의 25, 이번엔 맞게 했나요? 4분의 49에다가 4분의 25를 더했으니까 맞네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 번 더 그걸 볼 텐데, 자, 그러면 2분의 7이랑 4분의 25니까 대략 요쯤 되겠구나 좀 찝고 마이너스 6이 되게 이런 함수를 저는 그려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6이겠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축은 여기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번에는 여기가 음수의 범위에 해당하는 곳을 찾아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범위는 바로 어디다? 요 밑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요 범위를 우리는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또 양옆으로 수렴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양수일 경우에는 이쪽 범위를 우리가 구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차 부등식 쪽에 원리를 좀 살펴봤는데 2차 함수랑 연관 지어서
자, 한 가지만 조금 심화를 하자면 여기에 절대값 함수라는 게 있어요. 자, 절대값 함수가 이렇게 절대값이 채워져 있다고 봅시다. 자, 절대값이 채워져 있으면요, 원리는 요겁니다. 여기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여 위에 있는 부분 있죠? 요거를 접어서 그대로 대칭을 시켜주는 게 절대값 함수예요. 그래서 요거의 절대값 함수는 이렇게 접어서 올린 꼴이 되면 되니까요. 이렇게 모양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양. 이게 바로 절대값 함수입니다. 그럼 얘도 똑같이 할 수 있죠. 얘를 남은 부분을 접어서 올리시면 되니까 이런 모양의 절대값 함수가 나오겠구나. 얘는 좀 심화해서 한번 틈새를 이용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1부의 마지막 순서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의 총연관 부호 판별 문제입니다. 자, 글씨체가 어디서 가져왔는지 아시겠죠? 정석입니다. 자, 그래서 2차 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값의 부호를 조사해라. 사실 요게 지금 2009 개정 교육과정, 그러니까 2009 교육과정으로 배운 이제 저희 또래의 사람들은 자 요거를 중3 때 배웠을 거고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요거를 이제 고1 쪽에서 좀 다루게 되겠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 중3 때 요걸 다 했기 때문에 부조사를 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고 진짜 복습하는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요 모양입니다. 여기다가 따로 마이너스를 붙이거나 이런 태클을 걸지 않은 아주 참된 문제예요. 자, 여기가 ax 제곱이라고 했는데 얘는 음수 형태 위로 볼록한 이런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a의 부호는 0보다 작다라고 말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b는 있잖아요. 이쪽에 있으면 축이 이쪽에 있으면 a랑 부호가 같고요. 축이 이쪽에 있으면 a랑 부호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b는 양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는 뭐다? c는 y절편이죠. y절편 여기 있습니다. 0보다 위에 있죠. 그래서 0보다 큽니다. 자, 그러면 요 까다로운 4번과 5번이에요. 까다로운 거는. 자,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자, 이 식의 형태를 잘 관찰을 해보세요. 이 식의 형태를 보면 이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 뭘 집어넣으면 이런 값이 나옵니까? 라는 게 문제예요. 자, 4a-2b 더하기 c 얼마 집어넣으면 됩니까? 자, 채팅창에 쳐보세요. 얼마 집어넣으면 됩니까? 그쵸? x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되죠. 자, x는 마이너스 2 따라가 봅시다. 여기 있네요. 여기 뭐예요? 마이너스 2가 0이랑 겹치네요. 자, 그러면 0이랑 겹치기 때문에 요거의 값은 는 0이다 라고 나타내주면 4번의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까다로운 5번. 자, a 더하기 2b 더하기 4c는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요? 자, 식 자체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예요. 이 4c가 어떻게 나와요? 자, 요거 4c 어떻게 나오는지 채팅창에 쳐주세요. 자, 4c. 자, 그쵸? 어떻게 되면 되냐면요. x에다가 뭘 넣으면 2분의 1을 넣으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느냐면 4분의 1x 제곱 더하기 2분의 1p 더하기 c라는 식이 나오죠. 자, 여기다가 우리가 곱하기 얼마를 한다? 4배를 한다. 그러면 여기 a제곱이죠. a 플러스 a죠. a 더하기 2b 더하기 4c라는 식이 탄생했네요. 와, 탄생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차피 4배를 한 거면 함수 값에만 4배를 한 거니까 결론적으로 그냥 4분의 1을 x에다가 2분의 1을 x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1이 보이네요. 0이 보이네요. 요 사이겠네. 요 사이죠. 자, 봅시다. 요 사이야, 요 사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값 x는 2분의 1은 여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양의 값을 갖고 있다는 거 나오죠. 그래서 얘는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이 문제 5개를 다 풀이를 했습니다. 자, 한 가지 심화합시다. 자, 여기 1이에요. 자, 축이 1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2예요. 자, 이 함수의 식을 구해보고 a, b, c의 값을 다 구해보자 라고 문제가 추가됐습니다. 자,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2차 함수가 모모성을 가지고 있다. 초성 힌트. 모모성을 가지고 있다. 채팅창에 아무나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2차 함수는 모모성? 바로 대칭성.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게 2차 함수예요. 자, 요거를 딱 데칼코마니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축이 1이니까 마이너스 2고 여기 있는 부분은 4가 되겠구나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x축과 만나는 x-4 x 더하기 2 이렇게 식을 적어주고 얘를 y는 a x-4 x 더하기 2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안타깝게도 이렇게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지금 y는 a x-x 더하기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지금 요것만 주어졌고 축만 주어졌어요. 여기서 한 점이 만약에 더 주어지게 되면 a 값을 여기 x, y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a 값이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 문제를 주로 이렇게 그래프랑 기울기랑 뭐 축 아니면 뭐 한 점, 두 점, 세 점을 줘가지고 이차 함수를 식을 작성하는 거는 우리가 중3 때부터 이제 고1 이어져서 쭉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이 복습이 되어 있으면 매우 유용하다라는 것을 요거를 통해서 정리를 부호 조사를 통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것으로 1부 순서는 마치고 잠깐 한 5분 정도 잠깐 인터미션 휴식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3차 모임에서 했었던 그 도형 쪽에 도형의 방정식으로 넘어가서 중선 정리, 파푸스 정리죠. 그 다음에 스투어트 정리 조금 들어가고 이제 그쪽에 좀 심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2부를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HMS 수학 과제 탐구 동아리 올바른 수학의 학습 방법 질문과 증명을 통한 능동적 학습 두 번째 시간 모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안 쳐 왜? 눈치가 없어. 자, 이제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2부를 시작하기 앞서서 자, 일단 자신이 돌아왔음을 알려주게 이제 또 채팅창에 한번 돌아왔습니다. 뭐 내가 왔다 이런 거 좀 한번 적어주세요. 네,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원래는 아까 1부 끝날 때 말한 것처럼 저기 뭐야 도형 쪽으로 그 파푸성 쪽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산술기하 쪽이랑 일단은 여기 함수 쪽에서 좀 더 다루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 다항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랑 그리고 이제 2차 함수 쪽에 이제 축에 관련된 문제 한 문제 좀 더 갖고 와서 간단하게 또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 보이시는 절대가 아니라 그 저기 뭐야 그 다항함수의 그래프는 제가 딱 봐도 그린 걸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정성 들여서 작곡하면서 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은 HMS 동아리원 분들은 자, 그 학습지에 그 활동지에 그거를 잘 따라서 그려주시면 돼요. 뭐 연습하고 싶으면 이거를 안 보고 직접 연습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유용하거든요. 자, 그래서 봅시다. 자, 문제를 제가 안 짜져 있어서 그냥 문제를 읽어드리자면 일단 y는 fx랑 y는 gx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그래프가 지금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fx, gx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는 이제 합성함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G 합성 fx, f 합성 gx, f 합성 fx 그래프를 여기 지금 있는 요 두 개의 그래프를 활용해서 요 밑에다가 한번 그려줘라 라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그 다항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면 되느냐? 자, 범위를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일단은 이 범위가 별거가 아니고 0에서 2랑 2에서 4, 0에서 2랑 2에서 4, 그리고 여기 4 있는 거 여기만 잘 관찰해 주시면 딱히 어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똑같이 0, 2, 4, 4 같은 거 미리 좀 적고 시작을 하면 좋겠죠? 자, 적고 색깔 좀 바꾼 다음에 그래프를 저랑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fx예요. 자, 그 fx가 이 g를 먼저 합성하기 전에 fx가 0에서 2까지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를 물어보고 있는데 자, fx로 쭉 따라가 봐요. 그러면 0에서 2까지는 지금 쭉 4를 유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f0에서 2의 값은 4예요. 그래서 우리는 g4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G4로 갔더니 얘는 0에 계속 있네요. 자, 그러면 0에서 2까지는 우리가 계속 0을 0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죠. 아이고, 좀 지나갔네요. 지우고. 같이 지워지는구나. 네, 이렇게 지우고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0, 2, 4 쪽에서 보면 0에서 2까지는 일단은 4가 0에 수렴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거라 그래서 일단 이렇게 끓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아볼 거는 2에서 4 2에서 4죠. 자, 그래서 2에서 4는 어디 쪽으로 가느냐 봅시다. 자, fx에서 2는 4고 4는 0입니다. 점점 내려가고 있죠. 자, 그래서 이 4 값을 보면 f4는 여기도 0이고 여기 0이고 그 다음에 F2도 0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일단 이 그래프 모양을 이렇게 찾아보면 한번 F3일 경우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F3일 때를 해보면 2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G2를 갔더니 여기 딱 4가 보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응이 되냐면 여기 4라고 치고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그리는 게 바로 y는 gfx 합성한 그래프가 되겠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 두 개 또 마찬가지로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두 개 더 나머지 해보는 걸로 합시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f 합성 gx예요. 자 그럼 gx부터 우리가 보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범위는 지금 0하고 2와 2하고 3만 신경 써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g가 0에서 2까지 어떻게 범위가 이루어지냐. 자 g가 0일 때는 0이고 g가 2일 때는 4입니다. 그래서 g가 0이고 0일 때는 f는 4고 g가 2일 때는 f2는 0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 모형을 지금 이렇게 모양이 되고 있으니까 얘 내려가기 전까지 이런 모양이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2에서 4까지도 이제 g가 2일 때랑 g2 때는 여기서 시작하고 g4일 때는 여기가 0이니까 여기 가면 다시 4. 그러니까 얘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3에서 여기 1하고 3에서 이렇게 꺾이면서 다시 4로 가는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면 이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한번 또 봅시다. 자 y는 f 합성 f 마이너 f 괄호 x입니다. 자 요럴 경우에는 f만 계속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fx가 또 0에서 2까지. 자 먼저 2에서 4부터 볼까요? 자 2에서 4예요. 자 2에서 4까지를 보면 이제 그래프가 2일 때는 4고 4일 때는 0이죠. 자 근데 요거를 2일 때는 4고 4일 때는 0인 거를 또 한 번 fx에다가 집어넣으래요. 자 그러면 얘가 4일 때는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0으로 간다는 거 알 수 있고 얘가 0일 때는 4로 간다는 거 아시겠죠? 요거와 달리 얘는 점점 올라가겠구나. 3에서 또 3 얘기를 좀 하고 싶네. 여기 3일 때 2니까 2일 때는 또 어떻게 돼요? 4가 되니까 여기 3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의 모양이 있구나. 자 그러면 0에서 2는 다들 아시겠죠? 어떻게 되는지. 4니까 0의 값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땅에 머무는 그래프를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각각 총 3개의 다항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이 다항함수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번 그려보면 그려볼수록 익숙해지니까 이게 딱히 설명을 좀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냥 자기가 연습을 해가지고 항상 범위는 이렇게 나오는 만큼 두 개로 또는 뭐 그 사이 값을 집어넣어서 한번 확인해보는 자기의 노하우를 가지고 이렇게 다항함수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예요. 자, 이거는 엄청 간단합니다. 그냥 짜집기 문제 그냥 끼워 맞추기 위한 여러분의 학습지 칸이 좀 남아서 갖고 왔는데, 자 봅시다.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이차함수는 무슨 성을 가진 그래프다? 닥쳐 아니에요. 대칭성 가진 거 중요하게 꼭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차함수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a, b라고 했다. 그래서 축의 방정식이 x는 1이고 a, b는 6입니다. 자 요거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아시죠? 아까 말한 대로 지금 한 점이나 최소값 최대값이 나와 있지 않은 이상 이게 자연수나 정수로 떨어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냥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축의 방정식의 x는 1입니다. 자 축의 방정식의 x는 1인 요런 그래프죠. 자 그리고 a, b가 그러니까 x축과 만나는 두 점 a, b가 6이라고 했죠. 자, 이차 함수는 대칭성이기 때문에 각각 마이너스 3과 3만큼 1에서 이동을 하시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랑 4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A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모르겠지만 뭐 양수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이런 모양의 그래프를 만들 수 있죠. 어차피 사실 음수가 이렇게 반대로 돼도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2,0이랑 4,0인 거를 알았으니까 식을 만들 수가 있죠. y는 a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가 아이고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전개를 해보면 ax 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8a가 되죠. 자,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a고 c는 마이너스 8a니까 a 플러스 b 더하기 c를 a가 하는 식을 나타내면 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a를 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9a. 자,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답이 되겠네요. 자, 요게 그러니까 a가 양수인 경우, 그러니까 아래로 블록한 경우고, 이제 마이너스를 이렇게 채워주게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a에다가 마이너스 a를 넣었으면 반대로 얘는 a가 음수일 때 9a가 나오겠구나. 자,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냥 참고용 문제고요. 거기서 a가 보통 이제 최소값이 뭐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a에다가 3분의 1을 집어넣어서 직접 값을 구할 수 있는 문제로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문제 중요한 거는 요 x축과 만나는 두 점 a, b가 이렇게 6이라고 주어졌을 때 해결 방법과 축의 방정식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차 함수가 대칭성이다라는 것을 잘 확인하기 위한 그런 문제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또 다른 예시를 갖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파푸스 정리 이쪽으로 이제 중선 정리 쪽으로 넘어갔어요. 드디어. 자, 이제 그 엑기스 부분이었던 그 2차 함수 쪽을 마치고 이제 파푸스 정리 쪽으로 이제 정말 사실 이거 여기 정도는 3차 모임에서 거의 그대로 했던 정도라서 그냥 일반적으로 복습을 한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파푸스 정리 증명 교과서에서 우리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은 2AM 제곱 더하기 BM 제곱, 요게 파푸스 정리, 즉 중선 정리로 쓰이고 다양한 문제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공식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BC를 X축으로 합니다. 그리고 점 M을 지나고 BC의 수직인 직선을 Y축으로 하는 접평면을 잡으면 M이 어떻게 원점이 된다. 그래서 ABC를 이렇게 잡았어요. 자, 그래서 AB제곱 더하기 AC제곱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러면 가가 뭐가 되겠어요? 빈칸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된다 라고 써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AM제곱은 우리가 그거를 하면 돼요. 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AM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여기다 제곱을 붙여주면 루트가 벗겨지죠. 자, 그래서 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1번하고 2번을 참고해가지고 우리가 AB제곱 더하기 AC제곱은 여기 답이 있네요. 다는 am제곱 2am제곱 더하기 bm제곱이다 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게 파푸스 정리를 증명하는 과정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중학교 3학년 비상 교과서에서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는 좀 되게 복잡하게 되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중상 과정이니까 나왔지만, 어차피 뭐 2015년 과정에는 이게 이제 중학교 2학년 쪽으로 갔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풀 텐데, 이 두 번째 방법은 이제 파푸스 정리, 중선 정리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을 풀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보면,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각삼각형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에서 자, AD는 DE는 2이고 CD는 4, CE는 3일 때 AB의 길이를 나는 구하고 싶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조선을 여기선 좀 그어줘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보조선을 4개를 그어 볼게요. 자, 여기서 잘 봅시다. 자, 이렇게 끄면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 다 같다. 여기 BC 이렇게 같고 이렇게 두 개로 같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하나를 A라고 하고요. 여기를 아이고
여기를 B라고 나타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잘 봐요. 직각인 거 보이시죠? 여기 직각이고, 자, 여기도 직각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보이는 길이가 있죠. 여기 3이랑 여기 4인 것 같고, 피타고라스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4a제곱 더하기 b제곱은 9, 그리고 a제곱 더하기 4b제곱은 16,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럼 우리가 큰 삼각형을 한번 관찰을 해봅니다. 여기 3a이고 3b죠. 그래서 제곱을 하게 되면 9a제곱 더하기 9b제곱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걸 우리가 더해 봅시다. 5a제곱 플러스 5b제곱은 25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5겠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다가 루트를 씌운 게 AB의 길이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9 A제곱 더하기 B제곱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AB는 루트 45가 나오니까 우리가 기하려는 AB의 길이 3 루트 5겠구나,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파푸스 정리 이용해서 풀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아까 방법과 달리 보수선 필요 없어요. 여기 빛이 큰 거 A라고 잡고 여기를 한번 B라고 잡아볼게요. 자, 그러고 이제 C를 좀 나타낼 건데, 일단은 우리가 파푸성을 쓰려면 여기 D, E 하나만 C로 잡아놓는 걸로 해요. 자, 그러면 AB의 길이를 미리 한번 나타내주면 3C가 되겠죠. 여기다 같다고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러면 볼까요? 자, 아까 파푸스 정리 나왔죠. AB제곱 더하기 AC제곱은 이 AM 플러스 AM제곱 더하기 BM제곱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그런 AM, BM을 찾으시면 돼요. 자, 여기 이렇게 여기 한 개의 삼각형 이렇게 보이고요. 두 번째 삼각형 이렇게 보인다는 거 눈으로 보이시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삼각형부터 보면, 자, a제곱은 a제곱 플러스 아이고 a제곱 플러스 16은 29 더하기 c제곱이요. 그래서 얘를 이항 정리해주면 a제곱은 2c제곱 더하기 2가 나와요. 자, 두 번째로는 b제곱 플러스 9가 16 더하기 c의 제곱이죠. 그래서 b제곱은 얼마예요? 2c제곱 더하기 23입니다. 자, 아까랑 비슷한 모양이 나온다는 거 눈치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큰 삼각형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3c의 제곱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9c제곱이겠구나.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다가 더해줘서 직접 c에 관한 식으로만 나타내 주시면 되겠네. 그래서 4c제곱 더하기 25는 9c제곱이죠. 그래서 5c제곱은 25고 c는 루트 5 이렇게 되네요. 자, 길이는 양수니까 루트 5만 되고, 우리 구하는 건 c가 아니라 얼마다? 3c였죠. 그래서 AB는 똑같이 아까 말한 대로 3루트 5가 나오겠구나 라고 알아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3차 모임에 이제 번호가 발표했던 그 파푸스 정리의 중선 정리 확장인 스튜어트 정리가 있었죠. 자, 얘는 일단 고1 과정만 정리를 위주로 하는 거니까, 자, 공식만 한번 짚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중선이 아니라 이렇게 m 대 n으로 이렇게 내분된 점에서도 우리가 중선 정리 확장으로 스튜어트 정리를 쓸 수 있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mb 제곱 더하기 nc 제곱은 m 더하기 n, mn 더하기 d를 이용해서 이렇게 a가 mn 플러스 m
n 더하기 d가 성립함을 이제 스튜어트 정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이죠. 산술기압 평균. 자, 이 문제를 한번 다시 살펴보고 싶어서 자, 한번 갖고 왔습니다. 자, 이제 중선 정리를 끝내고 이제 마지막으로 산술기압 평균에 관련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일단은 산술기압 평균이라는 것은 그 교과서 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산술기압은 이제 2분의 a 더하기 b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간편하게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 A 더하기 B가 2 루트 AB 이렇게 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A는 B A는 B일 때 성립한다라고 모든 책에 거의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도형 쪽으로도 산술기압 평균을 좀 쓸 수 있겠구나라고 한번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5인 정사각형 ABCD에 대하여 변 AB 위에 EF가 있고 CD 위에 GH가 있어요. 그래서 EF는 얼마? 2고 GH는 4다 라고 나타냈네요. 그래서 정사각형 내부의 한 점 P에 대하여 EPF, APG, HPG의 넓이를 S1, H2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최대값을 구하랍니다. 그래서 요 넓이를 두 개를 곱해달라고 말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여기다가 이렇게 수직이 되게끔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 이제 우리가 높이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h를 이용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각각 h1, h2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h1, h2를 좀 나타내 봤는데, 그래서 넓이를 h에 관하여 나타내면 칸이 없을 것 같아서 되게 작게 써야겠네요. 자, 그래서 s1은 2 곱하기 h1이니까 h1이고, s2는 4 곱하기 h2의 2분의 1이니까 2h2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S1, S2를 h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 봅시다. 요거는 2h1, h2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h1, h2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양수여야 되죠. 0이나 음수가 되면 엄청난 도형이나 엄청난 넓이가 나온다고 했어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산술기압 평균을 좀 써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자, 봅시다. H1 더하기 H2가 2, H1, H2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근데 H1 더하기 H2를 어디서 찾을 수가 없나 한번 살펴봤는데 찾을 수 있죠.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H1, H2 여기 있어요. 자, 한 변의 길이가 5인 정사각형이라고 했죠. 자, 여기 H1 더하기 H2가 얼마다? 5라는 거 바로 나왔네요. 자, 그래서 H1, H2는 지금 여기 있죠. 여기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거기 바로 들어가면 지저분해지니까 일단 놔두고, 자, 바로 제곱을 좀 시켜봅시다. 그게 더 훨씬 편하겠네. 자, 제곱을 시켜보면 2분의 5 이렇게 해놓고 이제 4분의 25가 H1, H2다.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네요. 자,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게 아니라 2를 붙인 걸 구하고 싶어요. 2H1, H2.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2를 붙여주고 2를 곱해주면 H1, 2H1, S2, 2H1, H2이자 S1, S2인 요거의 최대값 얼마? 2분의 25겠다.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자, 이제 마지막 7번 문제까지 모두 풀이를 완료했습니다. 자, 어때요? 자, 지금까지 이제 1에서 4차 모임까지 복습을 하면서 이제 HMS 동아리 활동이 벌써 3분의 2 정도가 끝났네요. 자, 이 3분의 2 이제 3분의 1 남았지만 이제 그 앞에 전반기라고 좀 해야겠네요.
그 전반기 동안 이 HMS 수학 동아리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점도 많을 거고, 느낀 점도 많을 거고, 또 되게 힘들었거나, 뭐, 어떻게 보면 중간에 뭐 포기하고 싶거나,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었지만, 이제 동아리원 4명이 전부 다 따라오면서 이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하나가 모두 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잘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동아리가 돌아가니까 다 여기에 영광을 표하고요. 지금 혹시 뭐 들어와 있는 뭐 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또 외부인들 듣고 있으면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HMS 동아리 활동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남은 3분의 1 모임 동안 한번 좀 더 마지막 피날레를 좀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마지막 8번 쪽을 보시면 그 각자 마지막 모임에서 자신이 발표할 주제를 한번 이번 이 시간이 끝나고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1에서 5차까지 모임을 하면서 알게 된 점이나 느낀 점을 조금 간략하게 서술해보는 시간으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고서 활동지를 채우면서 이 모임 시간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자, 다음 6차 모임에는, 자, 여러분이 그 수학 관련 도서를 선정을 했었죠. 그래서 그 도서를 이제 읽고, 독서 기록장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생기부에 적기 위해서 그 학교 독서 기록장 양식에 맞춰서 적는 걸로 알고요. 그래서 발표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 PPT 잘 준비를 해가지고 다 같이 4명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는 걸로 합시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